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최근 네일업계를 상대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업소를 상대로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업소는 5년 후부터 적용되지만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는 강압적인 단속이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네일 종사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 협회에 따르면 한인 네일인 300에서 400명이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타임스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은 뉴욕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네일 살롱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위는 뉴욕 한인 네일 협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네일 협회장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에 참여와 지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번 시위는 네일업계뿐만 아니라 세탁업계 등 한인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는 강압적인 단속을 막기 위한 항의 집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22일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 이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업소들은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업소들은 5년 뒤인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뉴욕주 정부는 네일업계에 이어 세탁업계에 대한 단속 방침도 발표했는데요. 단속 발표 일주일 만에 뉴욕시 일원 세탁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맨하탄 어퍼웨스트의 한 한인 세탁업소 등에 뉴욕주 환경부 검사관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측은 공식적으로 협회에 알리지 않은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관의 방문을 받은 업소는 여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검사관들의 주요 단속 사항은 퍼크기기 사용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포스터 부착 여부 등입니다. 협회는 마이투노, 종업원 상해보험, 최저임금 관련 뉴욕주 포스터를 제대로 붙여놓아야 하고 화학제품 목록과 사용, 폐기 날짜를 기록할 것, 또 화학제품 사용 시 뚜껑을 잘 닫아놓고 종업원의 임금 지급 기록을 꼭 보관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퍼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은 반드시 유해 쓰레기라는 표시와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화학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앞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상업지구나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는 마사지 업소가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업지구에만 허용하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펠팍 의회는 최근 마사지 팔러 업소, 전당포, 고가 중고 물품점 등은 공업지구 지역에서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나 데이케어 센터, 교회 등과 같은 종교시설 100피트 반경 이내에는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들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브로드 애비뉴 등과 같은 상업지구 대신 공업지구인 그랜드 애비뉴와 커머셜 애비뉴 인근에만 마사지 업소나 전당포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존 업소들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마사지 업소는 매년 $250의 수수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종업원도 $100의 수수료를 내고 1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합니다. 전당포와 고가 중고 물품 업소도 $300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250를 내고 타운 측에서 라이선스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인 이민자 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봉사단체도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뉴욕 한인 봉사단체 협의회가 비영리기관의 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합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디로 연락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참여센터와 KCS, 민권센터 등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들은 지난 2009년 7월 9일 한인봉사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지역 비영리기관 서비스를 안내하는 디렉토리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실 우리 한인기관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아동, 주택, 노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들이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몰라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인회로 전화했다가 어떤 다른 기관으로 전화했다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빨리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입니다. 디렉터리는 누구나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되며 각 비영리단체의 연락처와 제공되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디렉토리 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는 뉴욕 한인 봉사단체협의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정승진 후보 측이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지지 청원 서명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스타비스키 의원의 서명 대부분이 무효라며 선관위에 공식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총 3,515개의 지지 청원 서명 중 3,502개의 심각한 결함이 있고 오직 13개의 서명만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 후보 측의 주장에 맞다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청원 서명 부족으로 선거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지지 청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스타비스키 의원 측이 제출한 지지 서명들 중 1,081개는 16선거구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타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서명이고 655개의 서명은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195개는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만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 무려 1,504개의 서명과 주소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8월 2일부터 4일 공청회를 열고 스타비스키 의원의 지지 서명에 대해 심사하고 후보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3선 도전에 나선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5개월 동안 8만 8천여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론킴 의원 캠페인 본부는 22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 모금액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선 도전에 나선 론킴 의원은 지난 2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8만 8,150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5만 2,585달러를 지출해 현재 총 15만 6,445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간 개인 후원자 65명이 4만 6,250달러를 후원했고 22개 사업체에서 2만 8,700달러 등을 후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올해 선거에서는 9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 모두 경쟁자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27일은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중복이었습니다. H마트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려 50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러싱 노던 166가에 위치한 KCS 경로센터. 뉴욕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오늘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중복을 맞아 삼계탕 파티가 열렸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의 후원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오늘 하루 준비한 삼계탕은 500인분. 경로센터를 찾은 어르신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H마트와 하림이 특별히 같이 협력을 해서 뉴욕에 계시는 우리 동포 어르신들을 모시고 특별 KCS 센터에서 500분의 이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특히 중복을 맞이해서 건강하시라고 저희들이 삼계탕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복날 삼계탕 대접을 받은 어르신들.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뭐 중복이 돼가지고 삼계탕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아주 오늘 뭐 중복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음식을 찾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트 직원들까지 함께 나와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H마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 나눔 행사는 내일은 뉴저지로 자리를 옮겨 실시합니다. 뉴저지 행사는 내일 낮 12시 30분부터 뉴저지 상록회관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휘발유세 인상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지지하고 있는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과 빈센트 프리토 하원의장이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리고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새로운 교통기금 마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휘발유세 인상안은 교통기금 마련 방안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뜻을 일치시키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휘발유세 인상안에는 주 하원 의장까지 동의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지사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여전히 주의회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받지 못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니 상원의장은 가능하면 주지사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만약 무산될 경우 상원에서는 민주와 공화 양당의 충분한 지지가 있는 만큼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인상안에는 근로자 가정의 근로소득 세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은퇴자의 소득세를 줄이는 등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 때문에 요즘엔 전자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더운 날씨에 차량 내 전자담배 폭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